문제 풀기 전에 잠깐 아이디어 하나만 좀 점검하고 시작합시다. 리플렉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 출제될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하는 문제들 유형이냐면 대진표라고 얘기하는 문제 유형들 입디다. 한 번 정도 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대진표를 따라서 순위 결정하는 혹은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문제 유형들인데,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지금 불렀냐면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리플렉션이란 뜻은 뭐냐면 반사라고 하는 얘기야. 반사. 뭘 반사할 거냐? 그럼 반사하면 어떻게 되냐? 경우의 수가 라는 걸 좀 따져볼게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즉 A팀하고 B팀을 대전을 시키려 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대진표를 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보자마자 한 가지라는 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왜 한 가지냐면 A와 B가 자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A와 B를 자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A와 B팀이 싸우는 건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내가 현재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대진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한 가지인데, 얘가 왜 한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순서가, 이 한 가지 나온 순서가, 첫 번째는 일단 A와 B를 나열합니다. 순열로.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A와 B가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A와 B가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얘를 접었을 때 접히는, 즉 리플레션 되는, 반사되는 구역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빨간색 선에서 한 번 얘네들을 접어도 정확하게 온전하게 접힌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그 값을 2분의 1이라고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가 한 가지가 된다는 걸 어떻게 찾아내려 하냐면, 일단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몇 번 되는지 곱해줄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생긴 대진표가 있었더래요. 총 4개의 팀이 이렇게 싸워서 우승자를 가리는. 그럼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A와 B가 싸우시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싸우는 경우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A하고 B가 자리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 C하고 D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럼 A하고 C가 싸우고 그 다음에 B하고 D가 싸우는 경우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 거냐면 A하고 D가 싸우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잘 봐 얘들아. B하고 C가 싸우고 A하고 D가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B하고 C가 먼저 싸우든 A하고 D가 나중에 싸우든 이건 위에 있는 것과 구분이 안 되죠. 이 말 아시겠어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어떤 순서 잡고 있냐면 A 먼저 골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게 누구냐는 기준으로 지금 잡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A, B, C, D, A, C, B, D, A, D, B, C 이렇게 잡아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있어라고 물으시면 A는 일단 다 셌으니까 여기 있는 걸 B가 잡고 그 다음 걸 C가 잡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A, D 들어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걔는 바로 방금 전에 셌었던 이 대진표하고 구분이 되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걔네들부터는 셀 수가 없는 거야. 즉 이 순간에서 내가 어떠한 대진표를 셀 수 있습니까? 하시면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대진표를 셀 수 있겠다 이렇게 셀 수 있는데, 걔를 좀 빨리 세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얘가 3가지가 되는지 빨리 셀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서로 다른 4팀을 나열할 거잖아. 그럼 4팀을 나열했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까? 라고 물으시면 4팩토리얼만큼 생기겠지. 이해하셨어? 먼저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가 그래서 리플렉션이 반사가 몇 번 됩니까를 지금부터 계산할 건데, 반사가 되는 구역을 잘 봐. 첫 번째, 이렇게 접을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접을 수 있죠. 얘네들이. 두 번째, 여기서 한 번 또 접을 수 있죠.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반사가 되는 구역이 총 3번 나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리플렉션은 2분의 1만큼, 반사는 항상 반으로 주니까 걔가 3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2분의 1의 3승이라고 쓰시게 되면 계산하신 값이 얼마입니까? 그게 3이지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진표에서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 우리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 범위에 비춰서 봤을 때 아직 안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좀 이건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확률에서도 이렇게 리플렉션을 이용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 699번 문제를 좀 보세요. 699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3학년에 있는 7개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1반은 부전승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진표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반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죠. 1반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몇 개 반을 더 배치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반을 더 배치할 겁니다. 6개 반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토너먼트 형식을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는 확률. 그러니까 뭐 1반이 이겼다 이게 아니라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는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잘 봐. 2반이 여기 중에 있을 수 있겠지.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2반이 있을 수 있겠지. 그때는 2반이 한 번만 이기면 바로 1반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2반이 여기에 있게 된다면 이쪽 무리에 있게 된다면 2반은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결승까지 올라가지고 A반도 1반도 결승까지 올라가줘야 1반과 2반의 대결이 형성된다고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전체적인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반의 위치가 파란색에 있었을 때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 있겠죠. 두 번째 상황은 2반의 위치가 주황색 동그라미에서 시작했을 때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 고민이 돼야 될 게 2반이 일로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데 라는 것부터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2반이 여기 배치될 확률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진표니까요. 2반이 여기 또는 여기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2반이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리플렉션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리플렉션을 계산할 때 애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 컨비네이션을 계산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일단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분할 분배한 다음에 거기서 뭐 배정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을 경우에 되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어느 때는 또 분할 분배하고 어느 때는 배정하고 어느 때는 또 안 하고 막 어느 때는 접고 막 어느 때는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요 방법 리플렉션 방법 풀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첫 번째 배열하는 방법이 그냥 무조건 순열이라는 얘기야. 순열. 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순서를 고려해서 다 세버리고 난 다음에 리플렉션이 몇 번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 얘기죠. 여기다 한번 봐봐. 내가 지금 2반이 어디에 들어가길 원하냐면 여기 또는 여기 둘 중 하나 들어가길 원해. 그럼 2반 입장에서 선택은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2반 입장에서 선택은? 그렇죠. 두 가지 중에 선택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2반이 여기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빈자리를 채우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 채우면 되겠죠. 따라서 그냥 5팩토리얼로 생각하시면 2반이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얘는 아직 대진표를 완성한 건 아니잖아. 대진표는 리플렉션 되는 것만큼 나눠줘야 한다면서요. 얼마나 리플렉션 됩니까? 라고 생각해봤더니 여기서 한번 접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히고요. 여기도 한번 접히고요. 또 얘네들 사이에도 한번 접히죠. 얘네들은 안 접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리플렉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네요. 아, 그러면 2분의 1의 몇 승? 4승을 곱해주게 되면 내가 지금 계산한 이 값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2반이 여기 또는 여기에 있을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2반이 여기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거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2반이 거기에 있을 사건은 계산해 놨으니까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2반이 여기 또 여기 또 신경 안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총 6개의 반을 그냥 대진표를 만들면 그만인 거죠. 6개의 반 나열하는 건 6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렉션은 동일한 개수만큼 될 테니까 2분의 1의 4승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아, 2반이 파란색에 배치될 확률이 3분의 1이었구나. 라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다 가능하게 될 거야. 2반이 파란색이 있지 않을 즉 주황색 동그라미에 있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2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시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2반이 여기 배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1반과 바로 싸우는 건 아니거든. 2반과 1반이 경기를 하려면 2반이 무조건 일단 이겨야 돼. 그럼 2반이 이길 확률이 곱해져야 될 거 아니야. 문제 보시면 각 팀이 이길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2반이 한 번만 이기면 그러면 1반이랑 바로 대결이 성사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2반이 만약에 여기 있다 한번 가져봅시다. 이 상황은 한 번만 이겨서 해결이 안 되지.
2반이 일단 이겨야 돼. 오케이? 그리고 2반이 여기서 누가 올라올지 상관 안 해. 그잖아. 누가 올라오든 2반은 또 뭐 해야 돼? 또 이겨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2반 입장에서 몇 번 이겨야 되냐면 2분의 1번씩 2번 이겨야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또 끝이 아니지. 1반이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 팀한테 져버리면 또 경기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반도 이겨야 돼요. 여기서 몇 번? 한 번. 그러면은 1반 이기는 게 2분의 1이 되겠다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1반과 2반이 경기가 성립되는 건 맞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두 개의 확률을 더해 주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은 6분의 1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계산을 좀 해보셨더니 얼마입니까? 4, 3, 12분의 1인가요? 오케이. 통분해 보시면 12분의 3,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이해 안 됐으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701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701번 문제는 조금 더 문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부터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각각 3명의 선수로 구성되는 A팀과 B팀이 있대. A팀과 B팀이 몇 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3명의 선수로. 그러니까 A 1번, A 2번, A 3번 이런 식이 있는 거고요. B팀도 마찬가지로 B 1번, B 2번, B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3명을 순번을 1, 2, 3번으로 정하고 다음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한다. A팀 1번 선수가 B팀 1번 선수와 먼저 대결을 하고 대결에서 승리한 선수는 상대팀의 다음 순번 선수와 대결을 하고 이 선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선수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순번, 상대팀의 다음 순번이나 경기를 한대. 세 번째, 어느 팀이든 3명이 모두 패하면 경기가 종료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상황에서 A팀의 2번 선수가 승리한 횟수가 1일 확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뭐 A팀이 이겼을 때 아니면 뭐 B팀이 이겼을 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는 뭘 원하는 거냐면 A팀의 2번 선수가 한 번 이겼을 경우를 확률을 계산해달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우리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제일 먼저 A팀의 1번 선수와 B팀의 1번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A팀의 1번하고 B팀의 1번 선수가 각각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둘 중에 싸우면 둘 중에 이기도 지는 놈이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한번 세볼 거야. A1이 겁내 많이 이기는 경우를 한번 세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둘이 싸웠어. 누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 그럼 얘 들어가. 이런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B2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A1이 남아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 누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원하는 게 A1이 가장 많이 이겼을 때 한번 세보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도 A1이 이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B2 들어가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A1이 나와 있을 것이고 B3가 나와 있을 건데 만약에 여기서 A1이 또 이겨버리면 게임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A2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A1이 지고 B3가 이겼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A1이 가장 많이 이긴 케이스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누가 등장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A2가 등장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에 한몫을 받고 있는.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확률이 뭐냐면 A2가 한 번 이길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A2가 한 번 이기긴 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는 끝나버려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을까? A1이 가장 많이 이긴 건 세봤으니까 그럼 A1이 조금 덜 이긴 거 A1하고 B1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경기했는데 얘가 2번 연속 이겼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 번은 이겨도 괜찮겠네. 그럼 얘 들어가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A1은 나와 있는 상태고 B2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A1이 또 이겨버린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깝지만 B2가 이겼고 A1은 들어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A2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2가 한 번은 이기길 바래. 그럼 얘가 또 이겨야 되죠.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상황에서 A2가 나왔고 B3가 나와 있을 건데 야 문제 다시 봐봐. 한 번 이상 이기길 바란다고 그랬어? 아니면 한 번 이기길 바란다고 그랬어? 뭐라고 돼 있니? 한 번 이긴다고. 정확하게 몇 번 이기라고? 한 번 이기라고. 한 번 이상 이기는 것도 안 인정해 지금. 따라서 나는 A2가 한 번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A2 져야 돼요. B3가 이겼다 이거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B는 B3가 나와 있을 것이고 A는 A3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A3가 이기든 B3가 이기든 어쨌든 경기는 끝나. 그죠? 둘 중에 누가 이기더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내가 원하는 상황인 A2가 한 번 이기는 상황은 계산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둘 중 아무나 괜찮은 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또 이거 말고 무슨 상황이 있을까라고 또 한번 세봅시다. 이번에는 A1이 한 번 이긴 것도 아니고 A1이 그냥 나오자마자 진 거 한번 세보자고요. A1하고 B1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경기를 했는데 아이고 왜 B2야 B1이라니까. A1이 졌어요. 처음부터 그냥 초장부터. 그럼 B1이 이겼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은 당연히 A2가 나올 것이고 B1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2가 한 번은 이기기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겨야 하고요. 얘가 져야 돼요. 그 다음 상황은 A2가 나와 있을 것이고 B2가 나와 있을 것인데 아까 전 우리 고민했다시피 A2가 또 이길 수 있냐? 그건 안 돼. 한 번만 이기길 바라거든. 따라서 이번에 A2가 지고 B2가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냐면요. B2가 나와 있을 것이고 A3가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잘 생각해봐. 현재 이 상황에서 A3가 이긴다 한들 혹은 B2가 이긴다 한들 어차피 내가 원하는 상황은 A2가 한 번만 이기길 바라는데 그건 이미 센 거지. 그럼 여기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버리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둘 중 아무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됩니까? 이해하셨음?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 또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A1이 두 번 이긴 경우, A1이 한 번 이긴 경우, A1이 이긴 게 없는 경우 다 생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지금 겹치는 부분도 없으니까 우리는 각각의 케이스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뭐하면 그만이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보시면 A1과 B1이 싸웠을 때 A1이 이길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까지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1과 B2가 A1이 이길 확률이 또다시 2분의 1이죠. 그럼 선생님 지금 네모칸 하나씩 그려놓을 때마다 다 얼마씩 들어가게 되냐면 2분의 1씩 들어간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2분의 1이 몇 승이 됩니까? 그것이 2분의 1의 4승 되는 거지. 두 번째 케이스는 2분의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왔고요. 여기서는 아무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겨도 괜찮고 얘가 이겨도 괜찮다는 뜻은 2분의 1 더하라니까 1이죠 그냥 이건.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얼마나 될 겁니까? 그러시면 2분의 1이 4승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냐? 자 마지막 건 어떻게 될게요? 라고 하시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역시 여기서 1이 곱해지니까 이번에 2분의 1이 몇 승?
예, 3승 이렇게 될 거라고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니까 2분의 1의 4승은 16이거든요. 앞에 있는 건 1이고요. 두 번째 건 1이고요. 세 번째 건 2가 돼요. 그래서 16분의 얼마? 4.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1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주씨 열받게 하지 마시고 오늘 잠 죽일 겁니다. 자, 70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706번은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우리가 곱셈 정리라는 걸 정리하고 왔을 텐데 기억나시니? 여기 볼래? 얘들아, 덧셈 정리는 뭐였어? 덧셈 정리? P, A 합, B는 뭐와 같다? 그렇죠. 이게 바로 덧셈 정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 정리식을 기준으로 무엇을 증명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했었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만약에 교사건이, 곱사건이, 공사건이 돼버리면 우리는 A와 B가 일어날 그 서로소 상태에 있는 거를 두 사건을 배반 사건 상태라고 얘기했었지. 따라서 얘네가 서로소 사건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0이 될 테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노란색 박스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배반 사건 찾아내기 시작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곱셈 정리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었는데 곱셈 정리 뭐였었냐면 얘가 A와 B의 확률을 말한다면 곱셈 정리 당연히 A 곱 B겠죠. A 곱 B. 오케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P A 곱하기 P B 이거라고요? 이런 디즈랜드 이거라고요? 내가 이거 말해준 적 없는데? 그렇죠. 바 A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조건방류에서 얘기했었잖아. 한글로 읽으시면 이렇게 읽힌다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방류로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식의 상황도 변화가 됐었죠. PB는 PB 곱하기 P A 바 B라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지연이가 대답한 PA 곱하기 PB라고 말하는 거는 두 사건이 독립사건 관계에 있을 때 독립사건을 판단하는 곱셈 공식 기준이 돼요. 뭐만 아시겠어? 나 아직 거기까지 얘기한 적 없어. 아셨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부터 정확하게 인지하셔. 아시겠어? 자,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고 당부드렸었냐면 확률에서는 이러한 수식들을 한글로 읽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글로 써져 있는 걸 수식으로 바꿔내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문제 풀면서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문제는 수식으로 써있기보다는 한글로 써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겠어? 한글로 뭐 쪼잘쪼잘 써있겠지. 그러니까 한글로 써져 있는 식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돼. 아시겠니? 자, 그리고 언제나 always 우리가 써먹을 건데 확률은 베이스 단원이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 여차하면 집합도 활용하면서 벤다그램도 활용하면서 접근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706번 봐봐. 어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복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학생의 80%가 찬성, 20%는 반대하였다. 그러면 학생 전체에 80%는 찬성, 20%는 반대했대.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이 고등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의 40%가 여학생이었고 라고 했어. 그럼 다시 학생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40%는 또 뭐래? 여학생이래. 그리고 그건 뭘 보장하냐면 나머지 60%는 뭐다? 남학생이라는 것도 보장한단다. 이해하셨니? 그 다음에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70%가 남학생이었다라고 했어. 이상한데 선생님? 남학생 60%라고 우리 예상했는데 이번엔 남학생이 70%래요 라고 하면 너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해석을 못한 거야. 국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라고 써져 있지. 이해하시겠어? 즉 도입을 찬성한 학생이 70%가 남학생이다 라는 말 뜻은
전체 학생에서 70%가 남학생이란 말과 다른 말이야. 얘는 지금 현재 이 말 안에 무슨 상황이 내포되어 있냐면 전체 집합이 축소되었다는 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럼 전체 집합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걸 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수식으로 바뀌게 되겠어? 조건부 확률로 바뀌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서 살살 문제에 대한 감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한 거냐면 그러면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의 사건을 명명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찬성하는 사건들을 A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자인 사건과 아닌 사건을 나누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여자인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아가들아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가 되라고 했을 때 A의 여사건이 될 것이고 남자는 뭐가 되라고 하시면 B의 여사건 된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니? 그렇다면 생활복 도입을 찬성한 사람 전체 집합의 분모가 얘잖아. 그럼 찬성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A 바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 중에서 70%가 남자라는 말은 남자가 앞에 올 건데 남자는 B의 여사건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즉 B의 여사건 바 A가 얼마다? 0.7이다라는 수식으로 받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이런 거 정확하게 구분 못하면 조건 방법이 어렵다고. 아시겠냐? 됐어. 자, 그런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뭐 물어봤냐면 이때 임의로 한 학생을 선택하였으니 뭔 개소리야. 밑에 보니까 이 중에 전체 학생 중에 임의로 한 학생을 선택하였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을 확률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질문하는 걸 쭉 읽어보니까 어떤 특정 사건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 중에 뽑았다고? 여학생이었더니 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전체 분모의 사건이 여학생이 됐으니까 뽑았더니 B였을 때 그때 이 여학생이 뭐 했을 확률? 찬성했을 확률이니까 찬성은 A라고 했어. 그럼 A 바 B 이렇게 읽혀지겠지. 즉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확률은 얘란 말이야. 얘 P A 바 B. 여기까지 이해하셨냐? 어떻게 구하니라고 보시면 P, B가 전체 분모가 될 것이고 P, A, B가 분자가 될 것인데 얘가 만약에 문제 조건 중에서 툭툭 나와 있으면 그거 이용하시면 그만일 거고 P, B까지는 금방 나와 있어. 그지? P, B는 얼마야? 0.4. 오케이? 근데 뭐가 안 나와 있냐면 P, A, B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즉 찬성하는 인원 중에서 여자인 학생 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현재 얘를 가지고 벤다그램 만들기 시작할 거야. 잘 봐잉.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벤다그램을 표현해 봤더니 전체 집합이 있고요. 사건 A와 B가 각각 이렇게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가 B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됐어요. A가 의미하는 건 0.8이래요. 근데 얘가 0.8인데 0.8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다 적어야 되니라고 하시면 우리가 집합에서 마치 원소 어디다 쓸까라는 고민과 똑같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못 써요.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이 0.2다라는 것도요. 역시 어디다 쓸까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아직 못 써요. B도 마찬가지고요. B의 여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를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를 어디다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자, 쟤 한번 써봅시다. 쟤는 조건 방률을 갖다 써봤더니 PA분의 그렇죠. PA 교 B의 여사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PA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걸랑요. PA 얼마입니까? 0.8이요. 오케이? 따라서 얘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이 계산이 될 텐데 PA 교 B의 여사건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0.8이랑 0.7이랑 곱했더니 0.5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잘 봐야 되라. A 교 B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합에서 물론 확률에서는 이걸 안 써. 근데 우리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 집합의 심화단위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 차집합 B가 나타낸 영역이 어디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를 나타내잖아.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은 요 집합이 말하는 구역의 넓이가 0.56이니까 여기가 0.56이겠네. 근데 내가 A 통틀어서 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교집합이 얼마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냐면 0.24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됐냐? 물론 B가 0.2니까 B가 0.4니까 여기는 요 부분이 0.4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전체가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텐데 그건 나한테 지금 그다지 중요한 사건은 아니야. 왜냐면 난 이거 말면 그만이거든.
PB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었어? PB는 0.4라는 거 알고 있었어. 오케이? PAQB가 얼마라는 걸 찾았어? 0.24라는 걸 찾아버린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냐? 정리하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40분의 24 4로 나눴더니요 6으로 나눠지나요? 얼마 나눠지나? 8? 그렇죠. 8로 나눠지죠. 8로 나눴더니 3 5분의 3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또 한 문제 풀어봅시다. (70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707번) 어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세 과목 A와 B와 C에 대한 시험에서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과목에 대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세 과목 A, B, C에 대한 시험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일 확률을 각각 6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시험에서 자격증을 받지 못했을 때, 받지 못한 게 지금 전제 조건이 된 거죠. 그때 B 과목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글로 그대로 써보시면 이런 거예요. B 점수 과목이 60점 미만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B 점수가 60점 미만일 확률 어느 상황에서 이 사람 탈락했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건 되게 뻔해졌는데 뭐냐면 일단 탈락할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야.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뭘 계산해서 곱하시면 되냐면 B가 60점이 안 돼서 그래서 탈락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안팎됩니까? 근데 탈락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걸랑요. 지금 과목은 세 과목이야. A 과목, B 과목, C 과목. 얘가 60점이 안 돼도 탈락하고요. 얘가 60점이 안 돼도 탈락하고요. 얘가 안 돼도 탈락해요. 게다가 얘네 둘이 안 돼도 탈락하고 얘네 둘이 안 돼도 탈락해요. 게다가 얘네 둘이 셋이 다 안 돼도 탈락해요. 탈락할 이유는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B 때문에 B가 60점이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에서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좀 그지 같아지기 시작하냐면 얘예요. 얘. 탈락하는 확률 계산한 것부터 좀 약간 그지 같아요. 탈락하는 이유가 워낙 많거든. 그래서 탈락할 확률이 얼마인데 라는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해볼 줄 아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뭐 적어도 있단 말은 없지만 내가 탈락할 확률을 계산하기가 좀 그지 같으니까 그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아예 전체 1이라고 하는 확률에서 합격할 확률을 빼버리자. 그럼 탈락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합격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잘 봐. 얘가 60점이 못 넘을 확률이 얼마였어? 6분의 1이었죠. 이게 못 넘을 확률이야. 그럼 그 얘기를 연장해서 말해보면 6분의 5 확률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B가 못 받을 확률은 4분의 1인데 그 얘기를 연장하면 4분의 3 확률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C가 받을 확률은 6분의 1인데 못 넘어갈 확률은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60점 넘어갈 확률이 6분의 5라 이거죠. 저는 적어도 3개의 과목들 중에서 몇 과목은 60점을 넘겨야 됩니까? 다 넘겨야 합격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탈락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확률에서 합격하는 확률을 빼면 되는데 합격은 굉장히 세는 게 쉽걸랑 얘도 넘겼고 얘도 넘겼고 얘도 넘기면 합격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탈락할 확률은 1 마이너스 합격할 확률 6분의 5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요 계산을 좀 해보시면요. 얼마 나오시냐면 48분의 23 나와요.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분모는 구해냈네요. 탈락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48분의 23이요.
그때 저는 어떤 걸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되냐면 탈락한 와중에 B 때문에야. B 때문에. 아까도 생각해봐. B 때문에 탈락했다는 얘기는 A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상관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A는 합격을 했던 불합격을 했던 관심 없다 이 얘기예요. C 역시 붙었든 안 붙었든 관심 없다. 하지만 B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탈락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A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다 1일 거고요. B는 불합격해야 되니까 4분의 1일 거고요. C는 붙든 말든 상관없다 역시 1일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요거 계산해서 정리해 보시면 4하고 48하고 약분되니까 12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23분의 12 이렇게 돼서 P분의 Q인데 걔를 더해주면 얼마 됩니까? 25 이렇게 나오시게 돼요. 됐습니까? 아 근데 더해달라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냥 답이 저거네요. 됐어요? 이해하셨음? 자, 711번 문제로 갑시다. 어느 회사의 직원은 모두 60명이고 이거 되게 이례적이네. 60명이라는 걸 말을 해줬어요. 60명이다 전체. 오케이? 좀 독특한 거예요. 체크해 주세요. 각 직원은 두 개의 부서 A와 B 부서 중 한 부서에 속해져 있고 A 부서에는 20명, B 부서에는 40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60명이 두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딱 합치가 60명 되네. 그랬을 때 뭘 지금 갖고 난리치냐면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다라는 말을 보이실 거야. 그럼 아가들아 잘 들어. A 부서에 속해져 있는 50%의 여성이라는 얘기는 10명이 여성이란 걸 의미한과 동시에 10명은 남성이란 걸 의미하겠지. 됐음? 두 번째 얘기는 이 회사 여성 직원 중 60%가 B 부서에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회사에 직원 중 여성 직원은 60%가 이 회사의 여성 직원 중 60%가 B 부서에 있음.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해석해 보시면 이 여성 직원 중 60%가 B 부서에 있다는 얘기는 여성 직원 중 40%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A 부서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 40%에 해당하는 실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 10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60%에 해당하는 실제 인원도 구할 수가 있죠. 비례식을 통해서. 됐어요?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이었을 때 60%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얘를 잠깐 4로 나누세요. 4분의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에 해당한 거 구했죠. 그럼 거기다 60%가 여기 있을 거니까 60%가 여기 있을 거니까 거기다 6을 곱해버리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600 나누기 40 그래서 얼마예요? 24예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24? 15 아닙니까? 15? 아무리 생각해도 15 같은데 왜 24라고 그러지? 왜 24라고 그러신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건? 뭐 신박한 소리야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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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0분의 6? 40 곱하기 10분의 6?
왜요? 네. 거기에 60%가 비부서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주 한글을 모른다고 얘기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기깔하게 설명하고 있구만. 지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부서의 40명 중, 그러니까 지금 말 잘 들어. 비부서 중 60%가 여성이었음 이라는 말과 이 회사 여성 직원 중 60%가 비부서에 있음이란 말이 같은 말이야? 이 둘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다른데요? 만약에 40명, 이 비부서에 있는 40명 중 60% 여성이라고 했으면 기주가 말한 24명이 맞아. 근데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 전체 여직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 여직원 중에서 60%가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라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60%에 해당하지 않는 40%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겠다. B부서 아니면 A부서니까 A부서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얘기예요. 그럼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럼 A부서 여자는 10명인 걸 내가 알고 있걸랑.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40%일 때 10명은 60%일 때는 몇 명이 됩니까? 라는 비례식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그러면 곱하고 곱해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약분하시고 15네요. 아, 그럼 이 15명 중에서 40명 중에서 15명 누구였구나? 여자였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25명 뭐가 된다? 남자가 되겠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리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됩니까? 문제에서 뭘 원했습니까? 라고 하시면 문제에서 원한 건 이거야. 내가 어느 6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이 택한 사람이 B부서에 속해져 있을 때, 전체 집합의 축소가 됐을 때 이 얘기지. 그때 걔가 여성일 확률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가 40인데 그 중에서 여성 몇 명 있어요? 15명 있어요. 5로 나눠버리시면 됩니까? 8분의 3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80p래요. 또 연병할 80p 곱하시니까 얼마? 30이 답이 되시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